팩스 한 장이 왔어요. 150억. 이것만 지우세요. 그럼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은행 빚에 짓눌려 있었죠. 직원들이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번 계약 놓치면 끝입니다. 사장은 팩스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안 합니다. 다음 날 150억이 날아갔습니다. 직원 절반이 사표를 냈습니다.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미친 결정이다. 그러나 몇 년 후, 처음 150억을 제안했던 그들이 다시 찾아와 사정을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푸드 글로벌 소싱 디렉터 에밀리 레이놀즈입니다. 2008년 3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렸습니다. 15년 식품업계 경력에 자신감이 넘쳤죠. 본사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유기농 김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김은 그저 스시 재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가능성을 봤죠. 저탄수화물 고단백 비건 스낵. 홀푸드 고객들이 열광할 제품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김 제조업체 3곳과 미팅했습니다. 공장은 깨끗했고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USDA 인증 준비도 빈틈없었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아시아에선 일본이 최고지. 마지막 미팅 후 택시 안이었습니다. 통역사 미즈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레이놀즈님, 한국은 안 가보시나요? 김은 원래 한국이 원조거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즈키, 한국이 뭘 만들겠어요? 일본 카피나 하는 나라 아닌가요? 미즈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한국 같은 곳에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김업체와 계약 진행 강력 추천. 아시아 김시장에서 일본이 최적의 파트너. 그렇게 저는 한국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아시아 출장 때마다 일본만 들렀죠. 한국은 제 레이더에 전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식품은 일본이 최고다. 한국은 그저 아류일 뿐이다. 그런 편견이 13년간 제 눈을 가렸습니다. 2011년 홀푸드는 일본 김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반응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2015년 매출이 정체됐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죠. 다른 김 공급처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일본 김이 아시아 최고입니다. 다른 곳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던 중 미국에서 한류 붐이 일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한국 문화가 미국을 휩쓸었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식품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류는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에요. 식품은 별개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2019년, 2020년. 미국 마트에서 한국 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일시적 유행일 거라고 한국 제품이 일본을 이길 순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 노트북을 켜고 동료가 말해준 회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식품. 대전 소재 회사였어요. 지도표 성경김이라는 브랜드였죠. 저는 이 회사를 전혀 몰랐죠.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독도 표기 포기 못해 일본 수출 거절한 김 회사.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성경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포장지에서 독도만 지우면 연 150억 원 규모로 계약하겠다고요. 그러나 이명청 사장은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라면 당연히 독도가 표기돼야 한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0억 원을요? 포기했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 됐죠.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거절 직후 직원 절반이 사표를 냈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거절 직후부터 회사는 오랜 기간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직원 32명이 15명으로 줄었고 공장 가동률은 35%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2개월씩 밀렸고 2012년엔 폐업 안건까지 올라왔다고 했죠. 임 사장은 개인 집을 담보로 잡혀가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뭐길래요?
그 후 저는 성경김의 맛 테스트를 했습니다. 김 한 장을 입에 넣었죠. 바삭함이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짠맛과 고소함의 밸런스가 완벽했어요. 뒷맛이 깔끔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간 식품업계에서 일했지만요. 이런 김은 처음이었습니다. 즉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이 한국 김 회사, 우리 기준을 전부 충족합니다. 즉시 파트너십 추천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성경김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매주 이런 광경이 반복됐습니다. 재고가 들어오면 사흘 안에 동났죠. 매장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레이놀즈, 손님들이 매일 성경김 찾아요. 더 못 들여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주 늘렸어요. 근데 생산량이 따라오질 못하네요. 비건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난리예요. 인스타그램 봤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성경김 레시피가 쏟아졌거든요. 샐러드 위에 김을 부숴 뿌린 사진, 아보카도 토스트에 김을 올린 사진, 연어를 김으로 감싼 사진, 해시태그만 수천 개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김에 열광하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매출 리포트를 열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전주 대비 23% 증가. 그 전주도 19% 올랐던 터였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5년 유통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처음이었거든요. 매출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선이 우상향으로 치솟았죠.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년 동안 제가 놓친 게 뭘까요? 아니,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사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구매팀 디렉터 마크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죠. 레이놀즈,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품질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죠. 동료들 표정이 묘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수출을 포기했습니다. 독도 때문이었어요. 옆에 앉은 세라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품질과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체성에서 타협 안 하는 회사는 품질에서도 타협 안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3년간 찾던 답이 바로 이거였구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경김 수출액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17년 5억 원이었던 수출액이 2020년 200억 원을 돌파했죠. 3년 만에 40배 증가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회의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크가 휘파람을 불었죠. 수출 국가 리스트도 보여줬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총 20개국으로 늘어났죠. 저는 리스트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일본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150억 원을 제안했던 그 나라. 독도 표기 때문에 거절당했던 그 일본. 이제 성경김은 일본 없이도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음미했죠.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성공이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겠죠? 대전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시작한 회사가 30년 가까이 한 길만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1994년 설립 이후 꾸준히 품질을 지켜왔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게 성경김이었구나. 포기하지 않는 집념. 미국 우리 매장에서도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독도 지킨 그 회사 김이 미국에서 대박이래. 그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출근에 평소처럼 이메일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에서 급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급, 재고 부족 사태.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과장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한국에서 난리 났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성경김이 전국에서 품절이에요. SNS에서 폭발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국 SNS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이 성경김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죠. 일본이 독도 지우라고 했는데 거절한 김 회사. 이런 회사는 돈줄 내줘야지. 당장 성경김 사러 간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성경김 전 제품이 품절 표시였어요. 빨간 글씨로 품절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 봤습니다. 성경식품이 급히 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올렸죠. 야간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생산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일일 생산량이 평소의 3배로 늘었더군요. 그런데도 주문량의 절반밖에 못 채웠습니다. 대기 주문만 10만 건이 넘었죠.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한국 소비자들을 이렇게 움직인 걸까요? 저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소비자들이 기업의 원칙에 반응한 겁니다. 돈보다 원칙을 선택한 기업. 국민들이 그 선택에 보답하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밤 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2008년 제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넘게 유통업계에 있었지만요. 이런 소비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품질 때문도 아니고 가격 때문도 아니었죠. 순전히 기업의 가치관 때문에 제품을 사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년 전 김성경 대표가 심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운 거였죠. 150억을 거절한 그 선택이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판매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이건 마케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만든 결과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밤거리가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겁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과장이 또 전화했어요. 레이놀즈 특별 에디션 나왔어요. 독도 디자인으로요. 저는 한국 온라인몰에 접속했습니다. 성경김 독도 에디션이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포장지에 독도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정 수량 2만 박스. 수익금 일부는 독도 수호기금 기부라는 문구가 보였죠. 오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3시간이 지났더군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2만 박스가 3시간 만에 동났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스당 2만 원이면 총 4억 원어치가 순식간에 팔린 겁니다. 저는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댓글 창이 뜨거웠죠. 이게 진짜 애국이지. 돈보다 독도를 선택한 기업. 우리가 책임진다. 성경김 사느라 이번 달 용돈 다 썼다. 후회 없다.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김 독도 에디션을 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SNS가 성경김으로 도배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기업과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국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소비자는 가격만 따지죠. 가치와 원칙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국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업들이 성경김 인수를 타진한다는 겁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독도 지켰더니 돈도 벌었네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처음 일본이 제안한 150억 만약 받았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연 150억이면 16년간 2,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더니 기업 가치가 3천억이 됐죠. 게다가 이건 팔지 않으면 계속 성장합니다. 일본 돈은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었어요. 일본 제안을 받았다면 지금의 성경김은 없었을 겁니다. 독도를 지운 순간 브랜드 정체성도 사라졌을 테니까요. 해외 매출 비중이 40%였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팔리고 있었죠. 미국 수출액만 확인해 봤습니다. 2,600만 달러 예상이었죠. 하나로 약 350억 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놀랐어요. 미국 슈퍼마켓 김 카테고리에서 성경김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2위가 일본 브랜드였죠. 성경김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말이죠. 홀푸드 매출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성경김은 우리 매장에서 가장 빨리 회전하는 상품이었어요. 입고되면 72시간 안에 동났습니다. 재구매율도 놀라웠습니다. 92%. 한 번 산 고객의 92%가 다시 샀다는 겁니다. 고객 리뷰를 읽어봤습니다.
별점 평균 4.8점. 리뷰 개수만 1만 5천 개가 넘었죠. 이 김은 다른 김과 달라요. 바삭함이 오래 가요. 비건인데 단백질 보충하기 좋아요. 아이들이 과자 대신 이거 먹어요. 독도 스토리 알고 나서 더 사게 돼요. 미국 소비자들이 원칙을 알아봐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김이 아니라 신념이 있는 제품이라고요. 그리고 성경김 SNS 팔로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죠. 독도 지킨 기업, 평생 응원합니다. 우리 집은 성경김만 먹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회사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성경김이 판 건 김이 아니었어요. 가치를 판 겁니다. 원칙을 판 거죠. 소비자들은 제품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품에 담긴 이야기를 샀어요. 믿음을 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거리 어딘가에서 누군가 성경김을 사고 있겠죠. 독도가 선명하게 박힌 포장지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회사 괜찮네. 믿을만하네. 그게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과장이 메일을 보내왔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본 측 성경김의 재접촉. 저는 메일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BTS 타이니탄김 출시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메일에 첨부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의 요청 사항이 적혀 있었죠. 포장지에 독도 표기 대신 SG 로고만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답할까?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성경김 이명청 사장의 답변이 적혀 있었어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죠. 한 번도 아니고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일본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이 줄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성경김이 수출되는 나라에 빨간 점을 찍었어요. 지도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속에 일본만 텅 비어 있었죠. 16년간 제가 무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품질에서도 원칙에서도 정체성에서도 말이죠. 오후에 홀푸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성경김 코너로 갔어요. 손님들이 제품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포장지를 살펴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여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회사 스토리 아세요? 독도 때문에 일본 거래 거절했대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죠. 이런 회사 제품은 믿고 사게 돼요. 원칙이 있는 회사잖아요. 저는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결국 원칙이 이기는구나.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성경김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그 순간들. 돈을 선택한 쪽이 아니라 원칙을 선택한 쪽이 이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보겠다고.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경김이 제3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미국 주문만 해도 생산이 모자랐으니까요. 김철수 과장이 보낸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공장 부지 면적, 생산 설비 규모, 예상 생산량이 적혀 있었죠. 투자 규모만 500억 원이었어요. 2008년 그 작은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기계들이 돌아가던 곳이었죠. 17년 만에 제3공장까지 짓게 됐습니다.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홀푸드 본사 회의실에 섰습니다. 분기별 파트너사 평가 발표 시간이었죠. 스크린에 성경김 로고를 띄웠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5년 최고의 파트너사는 성경김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죠. 이 회사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원칙, 돈보다 소중한 가치. 그게 진짜 브랜드 파워입니다. 구매팀 디렉터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세라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성경김 수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은 여전히 수출국 리스트에 없었어요. 독도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선택.
그 자리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를 포함한 22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보며 생각했죠. 독도 하나 지켰더니 세계를 얻었습니다. 원칙 하나 지켰더니 성공도 따라왔어요. 일본은 독도를 지우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성경김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결과는요? 일본 대신 미국 홀푸드가 선택했습니다. 22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출액 40배 증가했습니다. 기업 가치 3배 상승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돈줄로 답했습니다. 품절 대란, 독도의 날 특별판 완판, 온라인 커뮤니티 열풍. 일본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해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들 중 몇 명은 장바구니에 성경김을 담고 있을 겁니다. 독도가 선명하게 박힌 그 포장지를 말이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2008년 제가 무시했던 한국. 그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성경김, 원칙이 만든 기적.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2008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이 뭘 만들겠어요? 얼마나 오만했던 말인지요. 17년 후인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끕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시장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면요. 돈을 택하셨을까요? 원칙을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